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7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자, 민진규 정보전략연구소장님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어서 오시고. 그리고 그 옆에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성구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성구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오랜만에 뵙네요. 황명선 지금 계룡 논산 계룡 당선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명선입니다.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하셨어. 마음고생 안 하셨다는 소리지. 7kg 빠졌어요. 7kg. 그럼 그 전에 어땠길래 이렇게 얼굴이 멀쩡해요? 그때는 얼굴이 좀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선생님 이제 손이 보이죠? 여러분 최근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드릴게요.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소위 반명이라고 하는 김종민의 이제 경선 전에 여론조사가 좀 빵 터졌을 때 여론조사 코치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김종민을 이기는 사람이 민주당에 있었네라고 했던 바로 그분. 그분이 바로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그 유난히 지자체장 등 중에 너무 잘해가지고 삼선으로 끝내지 말라고 그 법 바꾸자고 하는 요청이 있는 곳들이 간혹 있어요. 논산시장을 한 5선 좀 해달라. 근데 법이 3선밖에 못했던 바로 그분. 거꾸로 제가 또 들은 말은 이 황 시장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김종민 의원 당선을 시키는데 제가 역할이 좀 있었네요. 보니까. 나비 효과네, 나비 효과. 예. 사실 그거 아니에요? 김종민이 거기서 재선을 했고 황명선은 거기서 3선을 해서 더 오랜 텃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2006년도 제가 서울특별시 의원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이제 참여정부인데 집권당이잖아요. 논산에 자민련만 충청권에 있었는데 후보가 없으니까 그때 착출돼서 갔죠.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김종민 선배는 2012년 부지사하면서 이렇게 오게 됐고 그랬죠. 그 민주당에 내놓을 만한 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당선자 중에도 그 중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황명선 사실상의 4선 의원. 논산시장 뭐 3선한 거 쳐줘야지. 그렇습니다. 사실상의 4선 의원. 여기 당선자 모임하면 초선 모임. 초선은 기생 이름이에요. 아주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여러분 오늘은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요청 안 할 줄 알았죠. 02-327-2353 02-327-2353 전화하시면 사람이 받아요. AI가 아니고. 그러면 그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후원 좀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오늘은 좀 방송 시간이 짧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선자님들은 바빠. 엄청 바쁘십니다. 자, 황명선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셨는데요. 일단 그 논산대건고등학교 나와서 국민대학에서 그 졸업했는데 그 석사 박사도 전부 국민대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일단 황명선 하면 삼선의 논산시장. 그거로 거의 대부분 끝났는데 저도 이제 이분 모시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이분이 공약이 그냥 나온 공약이 아니고 전부 시장 때 다 했던 것을 논산에서 했던 것이 전국 최초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전국 최초인데 논산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공약으로 만드신 게 많아요. 아하. 그래서 공약 준비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러니까요. 학교 폭력하고 학대 대응 신고센터 만드는 거, 또 전 중고등학생 글로벌 해외 연수시키는 거, 24시간 아이 돌봄 센터 이런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전국 최초로 많이 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이번에 그 국회의원 공약으로 다 그 확대되어서 나왔고요. 또 하나 놀랐던 게 500억대 채무를 청산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4천억대인 예산을 1조 3천억으로 만드는 논산이 1조 3천억 쓴다는 거 여러분 모르셨을 건데요. 그거를 삼선하시면서 만들어내서 별명이 세일즈 시장입니다. 누군가가 이걸 파피해가지고 대한민국 세일즈맨 그런데 지금 해고당할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이름을 바꿔서 영업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영업사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지난번 연태영 그 당선자 모실 때도 저희가 알게 됐는데 이 보니까 같이 일하셨더만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만드셔서 같이 대표도 하셨고 또 전국 자치분권 민주 지도자 회의 공동 대표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이렇게 하여튼 저 지방자치와 분권 이쪽으로는 완전히 전문가라서 이번에 그 초선인데 당의 조직 그 사무부총장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이 초선한테 준 자리가 아닌데 혹시 그 지방자치 쪽에 잘 아셔갖고 지방선거 준비에 당장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고 물었더니 방금 그거는 또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그 그러니까요. 조직 사무부총장이 뭐 하는 건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게 일단은 논산시장의 경력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겠죠. 예. 사실상의 사선. 예. 이제 뭐 조직부총장 임명을 일요일 날 통보받았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최고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초선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 당직을 맡기신 것은 우리 민주당의 모든 조직이잖아요. 조직이 당원 중심으로 당원이 주인인 정당 우리 시스템과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시장 삼선했던 그 자치분권에 활동을 해왔던 제가 결국은 자치분권의 영역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고 또 당에는 당원이 주인이죠.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제도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만드는데 앞장서서 윤석열 폭정을 막아낼 수 있는 야당다운 야당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유능한 민주당의 조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자기만의 개인기가 뛰어난 그냥 셀럽이 있고요. 예. 조직에는 그 조직 내에서 필요한 인재가 또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 중에 하나다.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넘치는 사람, 예. 조직의 어떤 그 특화되어 있는 사람,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논산시장을 이렇게 법을 바꿔달라, 5선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그 조직 사무부총장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야 민주당이 착착 준비를 해 나가고 있구나. 큰 싸움을 또 준비하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또 체질 개선 또 지금 동시에 진행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예.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예. 공약 한번 볼게요. 당선자 면전에서 당신 공약에 대한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좀 예. 미안한 일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지난주부터 보니까 공약 잘 지키고 이런데 선수인분들이 예. 나오기 때문에 예. 좀 부담은 좀 덜한 측면이 예. 있어요. 우선은 네. 저 선수들만 뽑아서 먼저 메시지로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초선 이런 분들은 나와서 엄청 깨지는 일만 나오는데.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아니 그 예. 저번에 우리 그 저 이야기 나온 김에 예. 이소영 의원 있잖아요. 예. 의왕과천. 예. 우리가 한 방송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소영 의원을 깨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예, 맞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본인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초선 때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네. 사실은 누가 써준 공약에 가깝대요. 전력공천 받았으니까. 예. 재선 때는 달라질 거라고. 네. 이소영 의원님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자, 홍명선 당선자 공약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그 이번 22대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의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걸 보니까 45개인데 네. 정치 행정이 6개, 경제 산업 8개, 사회복지 20개, 문화 교육 10개, 뭐 과학기술 1건 뭐 이렇게 해서 네. 지역에 또 노령화도 되고 농촌 지역이 이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공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네. 그렇게 좀 네.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어때요, 근데 솔직하게 당선자 면전에서 공약들이 어때요? 우리가 이제 상중하 이렇게 놓잖아요. 예. 느낌은 뭐였어요? 제가 보니까 좀 정도는 좀 많이 하시고 그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공약들은 많기는 네. 한데 좀 아무래도 그 약간 이제 지역의 어떤 그 개발하는 뭐 좀 건설 이런 부분들이 좀 어쩔 수 없이 좀 많지 않나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은 건설 좀- 공약이 많냐 이런 얘기. 예, 조금. 그렇습니까? 예. 저기 그런 게 있어요. 아직 이게 농촌 지역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금산하고 논산하고 이어지는 이제 도로가 있는데 예. 많은 우리 그 시민들을 만나서 20년 동안 국회의원 뽑아놨는데 아직도 안 뚫려서 맨날 공약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예. 그래서 공약으로 다시 썼는데 그래서
국토이나 농해로 지금 가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여기 그러는 거네요. 논산시장 시켜놔봐야 그거 놓을 힘이 없어. 네. 국회에 가서 이제 그런 거 좀 놔달라고 시켰는데 안 해주면 또 심판받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밀착형 공약도 많은데 이미 이제 그 이재명 당대표가 당 공약을 했던 간병비 부담 낮추는 것도 개인 공약으로도 그 제시했고 경로당 어르신에게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아이 초등 돌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이것도 있고요. 지금 저 선거 앞두고 해놓고는 아마 그 1학년, 2학년만 하고는 저 입 싹 닦아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받아서 의원님이 그 자신 공약으로 또 구체화시켰고요. 근로소득자의 그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고 양육비 국가가 먼저 선지급하는 거. 요것도 지금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뭐 저 지금 대부분 민주당 후보들이 주 4.5일제 도입 요것도 공통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네. 그 황 후보자님도 받으셔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활 밀착형 공약인데 다만 좀 걱정되는 게 논산시로 육군사관학교 이전하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예, 그리고 국군 의무사관학교를 유치하는 거 이런 것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좀 내용을 알거든요. 본인이 의무사관으로 이 영천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서 네. 예,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모시고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네. 저 인터뷰를 준비를 했고요. 특히 이제 논산이 사실 우리가 산업적으로는 그렇게 경쟁이 있다 생각 안 하는데 아리백 산업단지를 논산에 유치한다든지 대실지구에 이케아 부지를 개발을 즉 한다든지 계룡의 제3산업단지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물론 이제 뭐 하루쯤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삼선 12년 동안 하면서 준비했던 공약이기 때문에 네. 그 상당한 저 내실이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당선자 입으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역이 세 군데나 있잖아요. 예. 논산계룡검사. 그 지역마다 공약이 다른 거는 굉장히 힘들겠어요. 맞습니다. 예, 자기들 원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룡 같은 데는 나름대로 좀 도시화가 돼 있는 거고 금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또 논산보다 더 그 농촌. 예,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 공약이 완전히 요구 사항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산은 우리가 말하면 저 인삼 예, 유명한 인삼, 곳이고 예. 논산은 딸기와 훈련소 있는 곳이고 예. 다 색깔이 다르는데 예. 그참 맞추기도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만 붙어 있을 뿐인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박성규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0개가 넘는 공약을 내셨는데 네. 우리 그 의원님은 45개로 단촐하게 내셔가지고 상당히 좀 약간 좀 놀랐습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중요한 거. 예. 예, 맞습니다. 많이 내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이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원님이 이 삼선이 저 취미라서 아마 이번에 국회에서 시작을 하면 이것도 기본 삼선은 하시지 않겠나 싶은데 다행인 거는 국회의원은 삼선 제한이 없습니다. 그 삼선 제한을 입법화시키는 거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건 맞죠. 정치 개혁 중에 하나니까요. 예. 아니면 지역구로 아예 옮기게 만들고. 네. 동일지역구에서 삼선 연임.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선거 때 보통 이제 진 후보를 지지한 표는 다 무산이 되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 이긴 후보와 진 후보의 공통 공약을 찾아서 그거를 같이 좀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많이 제안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100개가 넘는 공약을 했는데 공통 공약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왜 그 국민의힘에서 박성규를 씨를 저 후보로 내세운지도 좀 의심스러운 게 이분이 그 제1야전군 사령관 출신이긴 하지만은 연세가 73세시더라고요. 군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예. 육군 대장 출신. 논산이 있다고. 예. 그 대령도 70대가 있고. 훌쩍 넘어가신 분을 야 황명선하고 붙였다고? 그래서 아무리 계룡대가 있지만은 군인들도 뭐 그 옛날에 그 저 야전군 사령관 했던 분 대장을 했던 분을 다시 정치인으로 모시고 싶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표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왔죠. 계룡에서도. 뭐 예, 계룡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논산 계룡 금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지형을 보면 보수하고 우리 진보개혁 진영이랑 이렇게 보면 저희 진영보다 우리 진영보다 한 10% 정도 보수가 더 강하게 더? 예, 네.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여건들을 보고 사성 장군을 이렇게 후보로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산 시장 잘했다더라. 예. 12년 동안 논산 발전시켰다더라. 예. 우리도 저 덕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군인들도 황명선 후보를 뽑을 정도로 이제 완전히 그 당 지지율과 별도로 엎어버릴 수 있었는데 저는 거꾸로 그 당선자시니까 이 넓은 포용으로 뭐 그 아량으로 포용한다 이런 걸 넘어서서 국방부와 관련돼서는 또 그 떨리시지만은 그 박 후보가 또 도움을 주시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공통 공약 그 추진 협의회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역할 분담하시다 하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 좀 신뢰가 갈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뭐 100%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당선자와 낙선자가 있지만 낙선자가 추진했던 제안했던 공약도 같이 살펴서 결국은 우리 논산계룡 우리 시민들 또 논산계룡 금산의 발전적인 내용들은 상대 후보를 하더라도 반드시 좋은 이 공약들은 같이 이렇게 좀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럴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윤석열도 자기가 한 공약 이재명 후보 공약이랑 똑같은 것도 안 하잖아요. 예. 우리 논산에도요 육군사관학교 유치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어요. 후보 시절에. 지금 하면 되겠네.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어쨌든 육군 대장 출신이니까 국방 관련해서는 좀 더 잘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예를 들면 저 당선자님은 논산에 스마트 국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를 하겠다 공약을 했는데 박성규 낙선자는 논산 국방 국가 산업단지 조기 보상, 방산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유치 이렇게 해서 공동 공약이니까 같이 좀 협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기획 자체를 시장 시설을 먼저 이 당선자가 해버리셨더만요. 제가 시장 시절에 우리 논산 하면은 막 앞서서 우리 프라님께서 훈련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논산 계룡이 이제 국방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 소멸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의 발전적인 전략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지역 이 특성에 맞는 국방의 도시로서 국가국방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군에 있는 이 그 납품되는 방위산업 이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도 이 비무기 체계거든요. 전력 체계. 이런 기업들이 오면 지역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안을 드렸던 것이죠. 그 목표는 뭐냐면 국방의 도시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이 방위산업들이 지배역할을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방력 강화가 되니까 국가산업단지는 많지만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국가가 국방력 강화에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죠. 그것을 제가 제안했고 설계하고 기획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지금 승인 나서 지금 가고 있어요. 국방산업단지의 원조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예, 저는 그걸 몰랐는데.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산 훈련소만 있는 게 아니고 계룡에 예. 가면은 육군본부 등이 삼군본부 상군본부 다 있잖아요. 예. 국방대학교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산업이네 이제는. 예. 옛날에는요 이 지역도 무슨 여의도 비행장부터 시작해서 군부대 미군부대가 많아가지고 발전을 못했었거든요. 예. 요거를 이제 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시 기다리면서 물어봤거든요. 공군은 사천에 다 있고 육군에 뭐 탱크나 이런 거는 창원에 다 있고 해군은 의외로 거제하고 울산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산업체들이 방산업체들 그쪽에 다 있는데 이 논산 계룡에는 도대체 그 기업들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 국방산업단지가 되겠냐고 물었더니 이미 그 대안을 갖고 계시던 거예요. 방금 이야기하시면서 나왔지만은 비무기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디테일 뭐 소위 쩌네요. 예. 우리가 뭐 군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인프라가 많이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비무게부터 그게 뭐 종목이 90종이 넘는다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방위산업들이 한 90개 정도가 있죠. 이제 아주 앵커 기업들이 예. 거기에 납품되는 이제 협력업체들은 또 무수히 많고요.
그러한 앵커 기업들 가운데서 군 전력 체계가 된 무기 체계와 비무기 체계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비무기 체계의 국가국방 산단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가 수요자들 옆에 있으면 예를 들면 무기를 기획한다든지 설계한다든지 또 그 무기를 검수하고 검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고급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발주하고 쓸 국방부하고 가까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계룡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도록 만들고 그 당선자님이 좀 생각하고 계신 게 가산점을 주자. 그러면 그 기업들은 여기 유치하는 게 그 들어오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 발전도 도움되고 우리 국방 전력 강화에도 도움되는 네.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런 구체적인 보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공약 그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여기 이제 공약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공약을 평가할 때 이 공약이 달성이 가능하냐, 예. 공약으로 적절하냐, 예. 이게 공약이 달성됐는지 측정이 가능하냐, 예. 이게 계속 꾸준히 운영이 되겠느냐, 예. 아니면 이게 합리적인 공약이냐, 이게 예. 5가지 분야로 네. 분석을 하거든요. 네, 네. 이분이 아주 살벌하게 평가하니까 저한테 저 여기 입구에서 뵀는데요. 그 얼굴 눈을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제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공약을 뭐 전체적으로 평가해보고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육군 사관학교 이전 같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지만은 육사서 반대하고 국방부도 지금 좀 아직까지 소극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군 의무 사관학교 유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논의와 공론화 자체가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리백 산업단지를 논산, 계룡, 금산 세 군데 다 이렇게 추진하고 기업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농산물 가격 안정적 입법화 이 부분 쌀값 안정화에 관련된 부분인데 대통령이 이미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요번에 다시 재의결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 있어가지고 이런 공약들은 아무래도 좀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지 않나. 제가 좀 이야기하면 돼요. 예. 그러시라고 보신 거예요. 예, 예. 네. 그 육군사관학교하고 국군의무사관학교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의원은 이제 뭐 지역을 발전 전략도 세우지만 국가 차원의 아젠다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17개 시도 223개의 시군구 모두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어야 되죠. 이게 예. 그래서 균형 발전의 가치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참여정부 때 균형 발전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이전한 거거든요. 우리 논산에도 국방대학교가 와 있죠. 예. 마지막 여기 수색에 있던 국방대학교가 왔는데 여기 오는데 그냥 법은 만들어 놓고 다 모든 공공기관이 다 이전됐는데 10년 동안 끝까지 있다 2017년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지방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했는데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기업들 보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마음대로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공기관은 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육군사관학교하고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우리 논산계룡에 유치하겠다. 라는 것이고요. 공공기관이니까. 특히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노원에 있습니다만은 교육과정이 있고 그리고 훈련과정이 있어요. 군의 저기 지휘관을 아주 저기 그 유능한 지휘관을 이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니까. 그래서 그 그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 학교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훈련 과정, 교육 과정들은 되는데 훈련 과정들을 외부에 가세요. 제가 논산시장 할 때 우리 논산 훈련소에 1학년 학생들이 와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환영도 하고 또 저희 논산 투어도 시키고 그걸 보면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는 육군사관학교가 대한민국 어디에 가는 게 딱 적격인가 그 목적대로. 우리 논산 논산은 국방대학교도 있고 유수한 교수진도 있고 그다음에 훈련소도 있고 인근에 삼군본부도 있고 또 부사관학교도 있고 최고의 교육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사가 지금 노원구에 있잖아요. 예. 그때 대선 때도 안동으로 유치하네 어디 유치하네 맞습니다.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 제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육사가 위치해야 될 곳은 여기다 계룡이다. 예, 논산이다. 논산. 그래서 이것을 제가 논산 시장 할 때 저의 공약이었고 양승조 도지사와 함께 우리 추진위를 만들어서 포럼도 하고 토론도 하고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갔었어요.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했어요. 안 지켰죠. 왜냐하면은 공공기관 우리 국방대학교 이전하려고 해도
그 동문회나 여러 가지 이렇게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육군사관학교의 그 군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장소는 지금 현재 훈련 과정들이 논산 훈련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시장 때부터 추진해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도움을 드리자면 그냥 육군사관학교 훈련장을 지어 노산으로 이전하는 그런 선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군의 역할과 기능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병력 자원은 줄어들고 있고 또 현대전이 전자전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육군사관학교도 미국의 웨스트포인트나 미네아폴리스가 하는 역할들이 그 단순하게 그 사관생들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군사교류 또 그 인맥을 통해서 방산업체의 그 활성화 이런 지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런 걸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육군사관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면서 그걸 위한 어떤 이전 추진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당사자를 다 넣어보자는 거죠. 예비역들도 넣고 또 현재 육사 생수도 넣고 국방부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논의를 해보자. 근데 거기에 방위사업청도 오고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 한국 무기를 통해서 전력을 강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외국의 생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유치해서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이게 방산으로 이전시킬 것인가. 예. 이런 것까지도 같이 좀 논의하는 거로 논의규칙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장 뭐 다음 주에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4년이 걸릴지도 8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예. 역사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일종의 각오성 공약 아니에요? 예, 추진하겠다. 계속해서 앞장서. 왜냐하면 모든 공약들은 임기 내 실천이 가능한 것도 있고 그런 분위기와 여건들을 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두 번째 아리백 산업단지 일자리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논산계룡금산에 지금 산단을 지금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산단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 탄소 중립 이 제로가 되는 알리백 산단을 만들어야 해외 수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단을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아리백 산단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우리 와 있는 산단에 있는 기업들은 해외 수출이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아리백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아리백 산단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적인 지금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까지 세게 갔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전 세계의 시대적인 추세에 맞게끔 논산계룡 금산에 기업 유치를 하더라도 그 산단을 만들더라도 아리백 산단으로 만들겠다라는 저희 입장이고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입법화 추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는 시장 삼선하면서 농민들의 눈을 보고 농민들의 삶을 봤어요. 현장에서. 농민들 중에서도 대농도 있고 소농도 있고 빈농도 있고 고령농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잘 사는 농업인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현장에서 보면서 농업은 국가의 기관 산업으로 국가가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고 농민은 또 식량 주권이고 이런 입장에서 지난해 쌀값이 폭락이 됐잖아요. 쌀값이 보통 한 20만 원대 초반 정도 돼야 제가 씨 뿌리고 추수하고 이런 개인적인 노동력 정도가 이게 땀값이 나오는 정도예요. 한 30만 원대 정도 되면 좀 돈이 되지만 그러나 14, 5만 원으로 폭락을 했는데 그래서 전국의 농민들이 여기 광화문이나 여기 국회 앞에 와서 쌀값 폭락 국가에서 좀 수매를 좀 해서 좀 안정화시켜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돼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는 안 돼 있지만 규칙으로는 돼 있어요. 시행 규칙으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에서 응답이 없어요. 우리 농민들의 그 응답을 우리 민주당이 했죠. 그래서 양곡관리법이라고 최소한 5% 정도 폭락이 되면 국가가 농민들의 땀과 노동력의 대가는 국가가 책임 있게 하자 해서 했는데 누가 거부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있는 편에 서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불어 건강한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지도자의 역할인데 이게 편 나누기식으로 법인세 예를 들면 3% 감면해서 50조 세제 혜택을 저기 대기업 한 100대 기업한테 이렇게 주고 그거 결국 누가 해요? 서민, 농민, 우리 자영업자, 우리 직장인들이 결국 그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있는 편의 정치라는 것을 윤석열 정권이 보여줬는데 단적으로 저는 제가 현장에서 시장하면서 농민들에 대해서 쌀뿐만 아니라 어떤 품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노동력과 땅값
땀에 대한 대가는 국가가 책임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양국관리법을 우리 어저께 벌써 이게 본회의 직회를 했더라고요. 아주 잘하는 거죠. 예. 총선 끝나자마자 벌써 21대 국회에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우리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디테일한 공약을 예. 평가하려고 그러는데 시간 어때? 시간 대충 때우고 가시려고 지금. 아니. 이러시면 안 돼. 근데 거의 뭐 방언 터지듯이 뭐 저 공약 하나 이야기하면 쫙 나오시네요. 양국관리법은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제가 시사방송에서 여러 번 예. 말씀드렸어요. 윤석열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달성 가능성은 열심히 노력하겠다 정도로. 예. 그러면 이제 적절성 한번 볼게요. 그 국제 인삼 산업 박람회 개최 이런 거는 네. 물론 저 돈 들면 개최할 수 있는데 네. 과연 저 실제로 지역 인삼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그리 높지 않거든요. 의원님은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국제 인삼 산업 박람회 인삼은 제가 이제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예. 등재를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시장하면서 우리 도남서원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일이 있거든요. 저희 논산하면은 아까 우리 프라님 말씀처럼 저기 딸기의 고장. 딸기를 제가 저기 여기 가락시장에 와서 새벽에 보니까 이게 뭐 한 2, 3천 원에 하더라고요. 야 이거 갖고 되겠나? 이게 저기 최소한 한 2, 3천 원, 4, 5천 원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팔려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진단을 해보니까 전국에서 이제는 기후가 다 딸기를 재배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이 많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딸기를 갖고 러시아도 가고 미국도 가고 동남아도 갔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 시장을 향해서 이제 나가는데 인삼하면 인삼의 도시는 이제 그 금산이죠. 그래서 금산의 국내 시장보다도 이제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키겠다 인삼을. 인삼의 세계화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서 이 마켓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런 전략을 썼고 그런 차원에서 국제 인삼 박람산업회를 개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군하고 금산군하고는 벌써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금산군도 이 부분을 세게 추진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뒷받침해서 우리 금산 인삼 농가나 상인분들한테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니까 이것은 이제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더욱더 제가 뒷받침해서 그렇게 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뭐 좀 팁을 드리자면 네. 지금 저 옛날에 전매청 지금은 KTNG가 홍삼이 수율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인삼은 이제 홍삼으로 만들 파는 게 가장 좋다고 알고 있는데 한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백삼, 홍삼, 흑삼 약효가 기능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홍미삼이라고 뿌리 떨어진 거. 네. 그거는 또 이제 이게 상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잘 안 좋아하니까 그걸 아예 취급을 하는데 약효가 그게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부문별로 특화시키고 또 이것을 저 병원이나 한의 쪽하고 조인트 해가지고 상품 가치를 높이고 이런 것들도 저는 좀 더 과학화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이제 더 이상 KTNG의 독점 산업으로 인삼을 주기에는 이게 한계에 다다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그 제품 개발 또 저 제형 제재 개발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서 이제 예를 들면 누르하치가 청나라가 그 중국을 먹을 때 인삼 저 산삼의 그 판매 정권을 가지고 네. 그거로 저 외교를 했다 이런 기록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엮어 가지고 이걸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저 인삼의 종주국으로서 잘 잡으면서 사실 미국에 있는 인삼이 같은 씨를 갖고 와도 약효가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비교해가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예, 걸로 하면 예.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예. 지금 예. 빨리 끝내야 되는 예. 말이니까 논산에서는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공약, 계룡에서는 호남선 철도 복개 예. 복합 공원화 사업 추진 공약, 논산에서는 대둔산 수락계곡 관광공지 확대 추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장님? 뭐 특별하게 사실 제가 이제 대둔산도 가보고 네. 뭐다 여러 그 충남 그 논산도 자주 가보고 여행 많이 가봐서 뭐 여기 사실 대부분 이런 관광단지들이 지금 많이 쇠약하고 네, 네.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대둔산 이 발전 전략은 결국은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와 자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올 수 있도록 이게 관광 산업을 발전하는 게 지역의 발전 전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논산의 이제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제가 시장할 때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소규모는 있는데 그래서 모든 우리 체육인들이 생활 스포츠 동호인들이 꼭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시장하면서 저기 그 4대강 사업 반대했다고 해서 이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됐어요. 아하.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왜 조그만한 저기 그 그렇지. 체육관이 있는데 왜 또 이게 그 한 1,500석, 2,000석 되는 이런 저기 그 하나를 더 만들려 하냐.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저기 과정이 징계 먹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스톱됐는데 이것도 반드시 지역에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의미 있는 공약으로 생각하는 게 그 국군 휴양소를 탑정호 주변으로 해가지고 개발하겠다 돼 있는데 사실 이 그 자체의 힘만으로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인연금 기금 같은 데서 투자하고 국방부와 협의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저는 그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뭐 아버지 근무하는 쪽에 애들이 가서 한번 둘러보는 그런 어떤 저 직장 체험 이런 것하고도 연계시키면서 이것을 논산이나 그 충남의 그 저 자원뿐만 아니고 국방부에서도 군인 복지 또 군인 가족 복지 이런 차원에서 이런 걸 좀 하고 특히 저 전방에 근무하는 사람들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가족들이 1년에 어느 정도 의무 휴가로 이런 데 와서 좀 쉬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러고 아버지가 군인인 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되도록 하는 그런 저 어떤 그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휴양소로 자리매김한다면 이것도 예. 상당히 실천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사실상 약속된 시간이 얼마 거의 안 남았어요. 예. 이거를 또 2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 측정 가능성 대략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측정 네. 가능성 보면은 금산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뭐 신축할 주택의 숫자라든지 지역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해야 달성 여부가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평생 학습 이용권 정부 지원을 입법하겠다. 그래서 법제화 추진은 뭐 당연히 뭐 의원이니까 하실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인데 대상이 될 연령층이라든지 또 지원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구체적이면 시범 사업 도움이 같은 것을 되는 우리 이런 논산이나 것들 할 이런 수 데서 있지 않을까. 하면 저기 저는 평생학습 이용권 같은 예. 경우는 제가 시장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논산에서 시행했어요. 예. 헌법에 평생학습 기본권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신청주의로 받고 예. 있거든요. 국가가 책임을 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입법화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평생학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요 운영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공약이 실제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질러놓고 현장에서 작동 안 하면 말짱 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그 지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약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 정부가 지금 다 관련해서 삭감해서 그 작년 연말에 그 민주당에서 어렵게 겨우 5천억 살려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적극적으로 그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역화폐를 저 중앙정부의 매칭으로만 하지 말고 지방정부에서 좀 더 예산을 할당해서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 정부를 중앙정부를 거꾸로 이끌어내는 그런 쪽으로도 이게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지역화폐를 만든 가장 큰 원조였거든요. 예. 저희들은 이제 민주당의 소속의 의원들이 함께 공부하고 연대 활동을 많이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지역화폐에 대한 고민이 아유 돈은 여기서 벌고 저기 그 나가서 저쪽 가서 쓰고 뭐 이러잖아요. 어느 지역이나 특히 이제 이 농촌 지역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우리 그 대신에 이제 지역화폐를 만들면 중앙 정부에서 10% 정도 지금 할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독려를 내주는 것이죠. 현재 제도거든요. 이게 예. 과거 우리가 만들었던 이게 지방에서 국가 중앙을 바꿔놓은 제도가 바로 지역화폐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윤석열 정권에서는 영원으로 만들더라고요. 본 예산에. 예. 그래서 이거 입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예,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여러 것들을 굳이 무슨 특검하고 국정조사하고 말고 딱 어떤 것들은 법으로 정해버리자.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자, 그 한미성 부분에서도 저는 국가 국방정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가든이요?
예. 국방정원. 가든 아, 저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계룡에 저는 한 도시에 시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공원 하나, 그 다음에 문화원 하나, 그 다음에 체육관 하나. 예, 체육관 하나, 그 다음에 도서관 하나. 예, 제가 시장할 때 우리 이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을 꼭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근데 계룡에 보니까 공원이 없어요. 근데 국방부 부지가 굉장히 커요. 계룡에는 그 유명하신 그 많은 분들이 신내림 받는 계룡산이 있는데 아니 그건 이제 산이고 그런가? 몸이 불편하고 산책할 수 있는 정도의 공원이 하나가 꼭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근데 국방부 땅이 있어요. 저기 그 군 엑스포 한 10여일 동안 하고 항상 이게 주차장으로 쓰여요.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여기 지금 원래 그 삼군본부 할 때 땅을 다 매입했는데 지금 그 목적으로 그게 활용 가치가 없으니까 국방부와 기재부랑 협의를 통해서 국방부에서 땅 하고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돈 만들어서 이게 그래서 제가 이름을 계룡공원이 아니라 국가국방정원이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국방정원에 뭐가 들어가요? 이게 그냥 안 넣자면 뭐 탱크 이런 거 들어가요? 아니요. 이게 그냥 계룡 그냥 시민 공원이에요. 그런데 군 가족, 그다음에 현역 장병들, 그다음에 계룡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름을 국가국방정원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국방부 땅에다가 정부 예산 만들어서 이렇게 국방부는 땅이 있으니까요. 그래야 국방부도 저기 그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국가국방정원이라는 그런데 이름을 저는 기왕할 거면 용산에 지금 전쟁기념관이 너무 초라하고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니 저는 기념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원이 아니 그런 그 공원 안에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만든다는 측면에서 좀 그 방산업체 상설 전시관 같은 것도 좀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전체적으로 좀 스케일을 크게 잡으면 어떨까? 그래야지 그것도 좋습니다. 그 국비가 들어가야 될 의미가 있거든요. 예. 지역 공원 만드는데 국비가 들어간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제. 그러네요. 야. 근데 이건 아이디어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뭐 다 할 만한 시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 예, 요거는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반려가족이 1,4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관련된 법이 없습니다. 네. 반려동물 보호법도 없고 반려산업 육성법도 없거든요. 마침 제가 반려산업 육성법을 초안을 작성한 게 있으니까 아, 그래요? 의원님께서 저 22대 국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드려서 예. 그 발의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의원실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이것을 해서 좀 공약한 가장 예. 큰 이유는요. 제가 시장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막 전화를 받아요. 아니 저기 메신저로 저기 시장님 우리 저기 길에 저기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저기 있는데 쟤네들 누가 저기 이렇게 밖에다가 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저 구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명을 지켜가는 그런 도시, 생명 존중의 도시 이런 생각을 갖고 반려동물 보호센터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반려동물 파크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의사 선생님 그리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아이들을 이제 반려동물 보호센터 와서 건강 검진하고 목욕시키고 그래서 입양까지. 예. 보내가지고 킬하지 않도록 현행 지금 한 10일 정도 되면 아무리 예쁜 아이들도 전부 다 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주사해가지고 이렇게 안락사 시키잖아요. 시키지 않고 잘 관리해서 입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맞아요. 반려동물은 생산, 교배, 또 분양, 또 그 유기 방지 이런 걸 전체 시스템으로 같이 가야지 이게 그 안정적으로 맞죠. 자리 잡을 수 저도 있을 이제 것 같습니다. 반려인으로서 네. 고양이 강아지 다 키우는데 모든 반려동물은 사는 게 아니고요. 입양해야 돼요. 그럼요.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재밌을 것 같긴 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종평. 예. 그러니까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어떤 그 그렇죠. 디테일이 있어요. 준비가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정치권에 갑자기 들어오게 돼서 이제 막 공약이 뭐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런 공약이 아니라 다 느껴본 공약들이라서 예. 저는 논산, 계룡, 금산에 계신 분들 좋으시겠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제 부럽다 예. 이런 느낌이 들죠.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이제 필수 불가결한 일정이 있으시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방송에서 황명선 당선자의 공약을 한 게 욕 안 먹을 사람 먼저 섭외한 거예요. 자, 새날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저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고 방송 끝낼게요. 네네. 아유 새날 시청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황명선입니다. 오늘 공약과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토론을 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시장할 때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배웠었는데 많은 격려왕은 잊지 않고 국민이 주인이고 그리고 당원이 주인이고 그런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날 청취자 여러분 화이팅! 예, 댓글창 마지막에 준비된 분 맞네요라고 올라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선 당선자 지켜보면서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확실히 그런 게 있어. 좀 쉽게 어리버리하면 안 되고 딱 들고 딱딱딱 내가 이 민주당 당선자 이 정도야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다는 방송 말씀드리고 잘했네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요. 준 것 같습니다. 예.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차곡차곡 뭔가를 쌓아가는 방송.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78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